안녕하세요, 레드빈 안PD입니다. 지난 6월 11일 새벽에 애플이 WWDC 2024를 개최했는데요. 그 행사 내에서 새롭게 선보인 AI, 즉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였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는 어떤 게 다른지 찾아보니 온 디바이스와 서버 기반 생성 AI 모드를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리는 얼마나 좋아졌나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도 물어보면은 메일이나 문자 등을 직접 뒤져서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어려운 AI들은 서버를 통해 처리되는데 서버에 내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버 연산이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뽑아서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이때 서버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갤럭시에서 가능했지만 사진 내 객체 지우기와 통화 녹음 기능 등을 드디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024년 올해엔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다국어 모델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WWDC 이후에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바이든의 중국 AI 규제로 인해 다시 주가가 떡상했는데 구글 제미니와 챗 GPT의 미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AI를 활용해서 사진 카테고리와 문자 액션, 젠모지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리입니다. 지금껏 뭔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한다든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젠 음성인식 기능이 대폭 개선되면서 진정한 비서로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른다는 대답이 아닌 중간에 말을 바꿔도 바뀐 부분을 인지하고 질문에 정확히 원하는 답을 해준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화면 내의 정보들도 함께 가져와서 문자를 띄워놓고 주소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연락처에 주소를 추가를 해주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시리가 알아서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버를 통해 연산이 필요한 경우 연산을 위한 부분의 정보만 사용하고 암호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플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아이패드 O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M1 칩과 그 이후에 출시된 모델들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과연 어떠한 기능들이 새로 생겼는지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기본 앱의 메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파일 탭을 열었을 때 상단에 메뉴바가 뜨게 되고요. 좌측에 탭을 띄워 기본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에 메뉴바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탭을 눌러서 잠시 창을 띄워놓고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화면을 많이 차지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상단바 형식으로 띄워놓을 수 있다는 점은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목록이 드디어 생겨서 맥을 쓰시는 유저분들에게 익숙한 이런 열 형태로 폴더들을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앱스토어를 들어와 봤는데 원래 하단바에 투데이나 게임 앱, 아케이드, 프로필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모두 이쪽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탭도 레이아웃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탭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되는 내용이 없었는데 패드OS 18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단에 어떠한 기능들이 이 탭에 들어있는지 설명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정 리스트도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최하단에 앱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앱 탭을 클릭을 해서 다양한 앱들을 선택해서 설정 값들을 바꿀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기능인데요. 바로 락 앤 히든 앱입니다. 만약에 이 앱을 숨기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앱을 꾹 눌러서 여기 보신 대로 Require Face ID를 클릭할 시에는 앱을 열거나 앱에서 시리를 사용하려면 Face ID가 필요하다고 보안을 걸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Require Face ID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 패드나 아이폰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줘야 할 때 다른 앱을 들어가진 않을지 굉장히 걱정될 텐데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어플들만 잠글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드디어 그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들어간 아이패드 신형 같은 경우에는 Require Face ID라고 뜨게 되는데 아이패드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Require Touch ID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보안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앱 잠금만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그대로 앱이 노출이 되지만 숨겨짐 처리한 앱을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앱 보관함에 와서 가려짐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인증이 되지 않으면 이 폴더에 어떠한 앱이 있는지 접근조차 불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불편했던 점은 여기 숨겨놓은 앱을 다시 꺼내고 싶다면 보안을 해제했을 때 앱 보관 화면만 남아있기 때문에 홈 화면에는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베타 OS이기 때문에 아직 최적화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능이죠. 드디어 계산기 앱이 등장했습니다. 유틸리티 탭에 계산기 항목이 추가되어 들어오면은 아이폰과 똑같은 레이아웃의 계산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의 계산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과 공학용, 수식 메모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2024년에 넣어준다는 거는 조금은 기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계산기 내에 메모 탭이 들어있어 100 곱하기 100을 하고 수식 기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 글씨체가 많이 엉망이긴 하지만 그 글씨체와 비슷하게 정답을 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함수를 앞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정답도 함께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수식을 썼을 때 답을 사용자의 필체로 적어주는 점은 iOS도 모두 동일하고요. 이런 필기를 많이 하는 학생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내에서 쓴 내용들은 메모 앱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메모 앱에서도 동일하게 쓰게 된다면은 똑같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썼던 부분들을 지우게 되면은 정답도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OS가 아직 베타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정식 출시되었을 때도 소식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이 iO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어떤 버전에서 같이 적용되는지 적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마인더와 캘린더 앱이 동기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에 들어와 있을 때 위쪽 탭을 눌러서 이 리마인드를 생성하게 됐을 때 캘린더 앱에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따로 넣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제는 연동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트 앱에서도 음성 녹음이 가능한데요. 이 위쪽에 첨부 파일 탭을 눌러서 오디오 녹음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녹음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녹음 탭을 내려서 만약에 필기를 하게 된다면은 동일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마친 후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필기를 한 구간까지 어떤 녹음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단에 뜨게 되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녹음 탭을 내려서 만약에 필기를 하게 된다면은 동일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완료했을 때는 우측 상단에 더보기 탭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오디오를 파일에 저장 혹은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던 기능인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압이 왔다 갔다 굉장히 다른데 그 부분들을 AI가 판단해서 읽기 쉽도록 펜의 두께와 기호 등 알아서 변경해 주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올해는 영문만 지원이 되고 나중에 한국어가 지원될지는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트 앱에서 텍스트를 지우게 됐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을 당겨주는 기능도 선보였었는데요. 아직 노트 앱에서 적용이 안 된 모습을 보면은 추후에 정식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애플의 변태 같은 디테일들을 보다 보면은 애플은 역시 애플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에 삽입된 이미지, 차트 등의 내용을 AI가 분석하여서 관련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준다고 하는데 이미지의 경우 생성형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 간 연관성을 AI가 파악하여서 관련된 메모들을 자동으로 연결, 폴더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iOS와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데 굳이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안에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편의성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컨트롤 센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측 상단을 쓸어내리는 것으로 작동이 되었으나 지금은 우측 상단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제어 센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상단부터 보시면 플러스 버튼과 전원 버튼이 따로 생기게 되었는데 굳이 이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전원 끄기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제어 센터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레드빈 콩 모양 같은 버튼을 잡고 늘리게 된다면은 해당 위치만큼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늘림으로써 버튼을 조금 더 크게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원하는 대로 다른 제어 항목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플 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어 센터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끝난 후에 아래 탭으로 넘어가 보면은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 탭으로 내려가면 애플 홈, 한 번 더 내려가면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밑에 탭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 위에 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홈 화면에서 앱 배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이렇게 홈 화면 편집 상태에서 애플 스토어를 우측 하단으로 내려도 기존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렬을 했으나 지금 이렇게 가장자리에 놓으면 그대로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홈화면 위젯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편집을 눌러 위젯 추가를 누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 위젯을 넓게 보고 싶었다면 지우고 새로 추가를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위젯 아이콘 하단에 1:1, 2:1, 2:2 사이즈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앱도 동일하게 위젯 사용이 가능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앱 아이콘으로만 둘지 혹은 위젯으로 둘지도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위젯을 세팅을 해놨다가 지우게 될 때는 뒤에 있는 앱들이 모두 딸려오게 되면서 기존에 하단 끝에 있었던 앱이나 위젯도 동시에 위로 당겨져 오게 되니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면을 세로로 돌려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어긋나기 때문에 가로 화면과 세로 화면의 앱 배치를 각각 개별로 해줘야 된다는 점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문서 편집 기능인데요. AI가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한 서식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제안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복잡하게 서식을 찾거나 서식을 만들지 않아도 AI가 직접 제안을 해주고 그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필기할 때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문서나 메일, 문자 작성 시에 문법이나 맞춤법, 문장 구조 등을 AI가 분석하여서 실시간으로 교정 및 제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소한 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아이패드를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확장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4K 60프레임 영상 지원, 향상된 색보 정도 등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기능인데요. 바로 원래 설정 탭에 따로 있었던 암호 탭이 이런 식으로 어플로 따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 탭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 탭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될 시에 기존 패스키와는 다르게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서 쇼츠로 한번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iOS 18인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아이폰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부터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이폰 15나 15 플러스 혹은 14 프로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데, 아마 AI 사용을 위한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아이폰 16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자, iOS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 첫 번째, 드디어 통화 녹음이 지원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통화 녹음을 위해서 갤럭시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을 하셨는데요. 드디어 아이폰도 자체적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 시에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 안내 멘트가 재생이 된다고 하는데, 안내 멘트 재생만 해줄 뿐 동의를 따로 구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몰래 녹음하려다가 상대 측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시에 AI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경해주고 따로 내용 요약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모두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출될 걱정은 없겠네요. 그리고 일정 논의 시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메일이나 일정을 등록해준다고 하니 이러한 편의 기능들은 애플만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될 항목이지만 내년부터 지원된다는 점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와 동일하게 멀티태스킹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동일하게 컨트롤 센터 커스터마이징과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도 지원합니다. 자, 홈 화면에서 편집을 누르고 사용자화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틴티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틴티드를 눌러서 앱 색깔을 모두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앱 하단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뜨는 게 싫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이콘을 크기로 설정하게 되면 텍스트가 사라지고 앱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화 목록에서 정보를 보기 위해 눌렀다가 전화가 가서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름 우측에 전화 버튼이 생김으로써 전화가 잘못 갈 일은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AI 기능은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이상부터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9월 아이폰 16이 어떻게 출시될지가 가장 기대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한 버전은 iPadOS 18.0이므로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빈 안PD였습니다.